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나원준입니다. 오늘 이제 토론은 이제 그 주병기 교수님 발표하신 글에 대한 논평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 발표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들었던 그 생각들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이제 합니다. 어, 사실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그 세미나에서 보면 결국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근본적인 어떤 체제적인 고민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회 질서의 전환 그리고 새로운 성장 체제에 대한 고민이 지금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 이제 우리가 어떤 바른 정치가 있다면은 그것이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지, 그래서 한국 사회 앞에 놓인 과제가 어떤 것이고 우리는 이제 어떤 내일에 도전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사회와 어떻게 공유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많이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한국 사회가 언제부턴가 뉴딜이라는 말을 아주 좋아하게 됐고,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등장했던 표현입니다만 요즘에 이제 전환적 뉴딜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의 이제 1930년대 대공황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미국에 있어서의 뉴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그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첫 번째는 그 대공황의 역사적 경험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던 이제 근본이제로부터의 이탈이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사실은 근본이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뿌리 깊게 굳건히 자리 잡았던 일종의 도그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그 도그마를 극복하지 않으면 경제 위기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대공황의 경험 그리고 뉴딜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웠다. 금과 옥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근본이제로부터 이탈을 빨리 했던 나라들이 경제 회복 속도가, 대공황으로부터의 경제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대전환기를 맞는 것이라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한테는 경제 정책, 특히 재정 정책에 있어서 과거의 고리적 도구마 같은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의 뉴딜은 미국 역사상 가장 평등하면서 동시에 성장세도 가장 빨랐던 그런 20세기 중반의 사회 질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본다면 대체 어떤 전환이 그 시기 미국에서 있었던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사실 그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정치 사회적인 그런 변화였고, 바로 20세기, 그러니까 정치 철학적인 변화였고 20세기 현대적 자유주의로의 전환이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시민들이 추구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회경제적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이념적 전환이 있었다. 오늘의 용어로 이걸 표현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삶의 기본을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삶의 기본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뉴딜이라고 하는 역사적 경험은 그 대자본에 대한 대항력의 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깊이 그 역사적 경험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반독점법이라든가 재벌 해체, 노동법, 사회보장법,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사회 변화, 사회 질서의 어떤 변화는 반드시 정치적, 사회적 세력 균형의 변화를 수반하게 돼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분배 개선을 이끌고 갈 그런 정치적 주체를 형성하는 데 실패하면 개혁의 비전도 역시 퇴색되기 쉽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의 수혜자가 아니라 개혁의 주체이며 동력이라는 점이 우리가 또한 뉴딜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주병기 교수님께서 그 분배와 성장의 관계에 대해서 과거의 경제학이 낡았다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하고, 사실은 이미 1990년대부터는 쿠즈네츠 가설 이런 것들이 실증 분석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내생적 성장 모형 발전에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다만 이제 그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주병기 교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셔서 제가 좀 보완을 한다고 그러면, 보다 평등한 성장에 대한 비전이
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이제 주로 이제 포스트 케인지안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제출이 되어 왔고요. 1950년대 조한 로빈슨이 이제 뭐 유효 수요 원리를 장기로 확장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그것이 198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임금주도 성장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그런 대안적인 성장 모형이 그렇게 개발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경제학에서 주류 경제학과 비주류 경제학이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평등 완화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장기의 수요가 성장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그다음에 자연 실업률이라는 것도 내생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 그리고 이력 효과가 중요하다는 인식, 화폐가 내생적으로 공급된다는 인식,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거시경제학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어떤 수렴의 여지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서로 주류 경제학이나 비주류 경제학이나 상대방한테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문제로 이제 돌아와서 보면 한국은 국가 채무 비율이 낮고 조세 부담률이 낮으면서 사회 지출 비중도 낮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은 재분배를 통한 변화의 여지가 아직은 있다. 궁극적으로 이제 증세가 필요하고, 그래서 세입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조세 체계의 누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현재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현재의 위기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정부가 채무 부담을 늘리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증세를 당장의 어떤 불변의 전제로 내걸 문제가 아니라 일이 풀려갈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제학에서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중첩 세대 모형 같은 걸 보면은 동태적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국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태적 비효율성이 왜 발생하느냐? 그 모형에서 보면 과잉 저축에서 그런 비효율성이 옵니다. 이걸 포스트 케인지안 용어로 바꾸면 결국은 유효 수요 부족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축적으로 국채를 잘 활용해 가지고 거시경제 효율성을 우리가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대한 그런 언급이 이제 주병기 교수님 발표에 있었는데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여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성장을 위한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도 성장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체된 경제라고 하면은 사실은 기회의 양상이 제한되는 점 때문에 제로섬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기득권이 개혁에 저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경제 주체들이 지대 추구를 하는 경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기회의 총량을 키워가는 문제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세대 간의, 계층 간의 새로운 더 나은 균형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질문을 저는 이제 하게 되냐면,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근본적인 체제적 변화를 우리가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한 어떤 보수적인 인식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기득권이나 지배적인 세력의 영향을 제한하고 사회 계층 간의 대항력의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본 통계적인 그 사실 중에 하나는 불평등한 나라에서 인간의 희생이 컸다. 불평등한 나라에서 인간의 희생이 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희생이 작았던 나라에서 경제 회복이 빨랐다. 그래서 이제 보다 평등한 나라,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향하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